제가 추가로 이제 문준용 씨 그 회사 뭐 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난 뭐 이렇게 불법성이 있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문준용 씨가 개인 사업자로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책을 만들어서 한 천여 개 되는 학교에 납품을 했다. 이게 근데 뭐 숫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시기가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 이후기 때문에 취임할 때쯤이랑 겹친다. 무슨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제가 오늘 그걸 봤어요. 지금 근데 좀 웃긴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글쎄 일본하고 지금 이렇게 맞짱 뜨고 있는데 이거 그래요 뭐 그 정부의 뭐 도덕성에 대한 뭐 그런 거를 비판할 수도 있긴 있어요. 있긴 있는데 지금 따지기에 가장 중요한 건가? 라는 의문이 도 저한테는 또 동시에 있어요. 그리고 사실 따지는 것 중에 뭐 시기가 비슷했다 이런 거는 그냥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그것 자체가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이렇게는 안 되죠. 그리고 뭐 숫자가 많다 이것도 뭐 그리고 참 이 숫자가 많은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? 그냥 숫자가 많은 건데 계약은 개별 계약이었던 것 같고 그 천 몇 개의 회사를 통째로 뭐 국가 어떤 업체 그 뭐 단체 장 하나가 나서서 교육부 뭐 예를 들어 그 교육부 장관님이 나서가지고 야 얘 거 뭐 해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면 결국 개별 계약이었을 건데 숫자가 많다. 숫자가 많은 거 결과적으로 결국은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냥 문준용 씨가 여기저기에 이제 수소문을 했겠죠. 이거 우리 책 뭐 이런 거 있다 뭐 쓰실 수 없 뭐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겠지. 물론 비리가 있었다면 영업 그런 거 아예 없이 뭐 위에서 내리 꽂은 게 있을 거고요. 근데 그런 정황이 확실하게 그런 정황이 있나? 뭐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조사해서 뭐 올리시겠죠. 우파 유튜버 분들이. 근데 어차피 수의계약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결국은 이제 명확하게 이거 문제 있다라고 태클 걸어봤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. 왜냐면은 결국은 아니 계약금이 100 얼마밖에 안 돼. 110만 원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. 뭐 총 매출이 건당 뭐 100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은 그래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다. 우파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. 근데 확고부동한 막 절대적인 증거물 이런 거는 없죠.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넌 이미 범인이야 라고 찍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그리고 소규모 계약이니까 왜냐면 단일 계약들이니까 1000개의 회사를 뭐 한 번에 묶어가지고 계약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책, 저기에는 저 책 이런 식으로 판 거니까 리스트가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. 물론 이제 문재용 씨가 왜 그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뭐 그 이유는 뭐 자기 심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뭐 비리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것도 뭐 강제할 그런 건 없어요. 그냥 국가에서 털 거면 터는 거고 말 거면 마는 거고 그런 거니까.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진짜로 정말로 현실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. 진짜 간단한 거는 그냥 책을 구하는 거예요. 책을 구해서 책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. 이 책이 정말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. 딱 내용을 봤어. 구성이나 이런 걸 봤어. 그럼 책이 교육 그 초등, 중등, 고등 교육용이면 따져야 되는 게 일단 책 내용이 트실해야겠죠. 그리고 재미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재미를 바라는 거는 한국 그 교과서 교재 쪽으로는 이제 바라기 솔직히 쉽진 않고 그러면은 결국은 내용을 봤어. 내용이 좀 재미가 좀 없는데 그래도 좀 탄탄하게 쓰일 거 다 쓰여져 있는 것 같아. 이 정도면 합격선이야. 오케이 이걸로 가자.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.
비슷한 책들 중에 문준용 이거 대통령 아들이잖아. 뽑아야 되나? 이걸로 뽑을까? 뽑자. 그런 게 적용됐을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에요. 근데 재밌는 게 사실요, 그거는요 뭘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. 문준용이라는 사람이 나 대통령 아들이니까 내 거 안 사주면 어떻게 할 거야, 이렇게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책 이런 거 만약 아니 물론 협박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. 어떤 그 교사가 녹음을 해놓은 거야. 문준영이 저를 협박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아니면 조금 돌려서 저를 그 약간 압력을 주는 식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라고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딱 틀어놓는 거지. 그런 식이면은 빼도 박도 못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준영 씨는 그냥 자기 사업 자기가 한 거예요. 아니 왜냐하면 만약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대통령 아들이라는 걸 감안했다고 해도 그게 문준용 씨의 의도가 되진 않잖아. 아니 뭐 대통령 아들은 뭐 책 만들어서 팔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. 뭐 관공서 관련이라서 그런 거야? 아니 근데 학교 교재잖아. 전 오히려 좀 그런 게 되게 웃겨요. 왜냐면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게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는 이유로 깐난 그 문준용 씨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, 아니 진짜 대놓고 뭐 그래 이런 케이스면 또 몰라. 진짜 대놓고서 책의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심해. 그런데도 문준용 씨 책이 뽑혔어. 그러면 저 같은 사람, 저 같은 좌파 입장에서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이 나올 수 있겠죠. 그런데 애매해. 비슷한 수준이야. 어디 쪽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. 그런데 뽑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누가 어떻게 따질 수도 없는 문제예요.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취향 문제가 될 수도 있고, 정말 뭐 대통령 아들이랄 수도 그런 걸 그쪽에서 고려를 했을 수도 있고. 근데 그런 걸 따지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미술 막 그 실기 같은 걸로 시험을 봤어. 근데 수준이 비슷해. 근데 한쪽이 서울대고 한쪽은 조금 그 지방대야. 에라이 어쩔 수 없지, 서울대 뽑아주자. 혹은 그래도 그러면 뭐 서울대 뽑아줘야지. 여러분 이게 근데 좋진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거 하죠. 뭐 학벌 없애는 뭐 이력서니 뭐니 막 이것저것 하잖아요. 그래도 학벌을 없애면 학벌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쓰는 게 인간이에요. 정말. 게다가 그러니까 이런 기준 있잖아요. 대통령 아들이라서 뽑혔을 수도 있다라는 거,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문준용 씨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영역의 것도 아니라고. 그걸 가지고 비리라고 해버릴 정도면 비리 대상 아닌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예를 들어 저부터도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. 제가 뭐 사업주나 이런 건 아니에요. 근데 비슷한 그 능력이나 이런 게 있어. 면접을 봤는데도 둘 다 잘했어. 그런데 한쪽이 서울대고 한쪽은 지방대야. 이러면은 저 같아도 그래도 뭐 서울대가 낫겠지, 이런 생각 할 수 있다고요. 이런 발상. 저는 그 문준용 씨 대통령 아들이 그런 것도 그거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해요. 뭐 그거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연이 있잖아요. 문재인 대통령 뭐 동생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높은 자리 뭐였지? 대통령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아무튼 거의 그 내정 2인자 같은 위치에 갔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동생이 갑자기 승진을 할 뻔 했는데, 승진을 문재인 대통령이 너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라 라고 해가지고 씹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승진 못해서 아주 그냥 사이가 나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. 아니 나 이쯤 되면은 문준용 씨가 좀 불쌍해. 아니 왜냐하면은 저는 그 책이라는 사업 있잖아요. 그것도 학교 교재라는 거.
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. 그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돈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는 좌우 넘나들어서 모든 사람 그 유튜버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좌우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냐, 좌파 쪽에서도 그렇고 우파 쪽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좌우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. 뭐냐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성공하거나 뭐 자본금이 어느 정도 생기면 교육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. 대한민국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다. 이런 포부를 가지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. 생각 있는 분들이면 다 그런 거 한두 번씩 생각해 볼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문준용 씨가 뭐 교육 개혁까지는 아니더라도 책 내용을 보니까 미술하고 수학하고 이제 코딩의 결합 뭐 이런 컨셉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. 오케이, 내용은 아직 못 봤어. 저도 확인 못했어요. 근데 컨셉만 봤을 때는 괜찮은 방향성이네. 저런 책이라면은 고려해볼만 하겠다,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냥 덮어놓고 대통령 아들이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, 우리가 지금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, 그래 뭐 대통령 아들이니까 뭔가 특혜가 있을 수도 있어. 의도하지 않은 특혜가 생겼을 가능성도 제로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의도적으로, 그리고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. 아니 뭐 진짜로 무슨 거짓말 탐지기 딱 해놓고서 네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문준용 씨 책을 쓰는데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할 거예요? 너 좀 어처구니 없게 들리죠?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요, 그러니까 미술업계나 이런 거, 저도 그런 거 싫긴 싫어요. 근데 확실히 딱딱 나눠지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데, 정말로 문준용 씨 책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하면은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만,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문준용 씨의 책에 정말 그 어린이들 코딩에 재미를 붙여줄 수 있고, 정말 내용이 튼튼하고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탄탄하게 되어 있는가 아닌가, 구성이 탄탄한가, 재미가 있는가, 아이들이 이걸 보고서 효율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가,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런 걸로 평가를 해야지, 뭐 무슨 계약을 많이 했네 뭐 이런 거는 따질, 그냥 의심만 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따질 수도 없는 문제들 가지고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. 그래가지고 뭐에 쓰겠어요 그거.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는, 우리가 급하게 진짜로 정말 문준용 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라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 이 사람 책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따져야 된다는 거죠. 그 외에 다른 건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. 안타깝지만 뭐 비슷한 게 그러니까 그 선택한 사람, 문준용 씨 책을 선택한 그 담당자 입장에서 대통령 아들이니까 챙겨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 해도 그건 문준용 씨 잘못이 아니잖아. 문준용 씨가 특별한 외압을 가한 게 아니면 그건 문준용 씨 잘못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거에 전제가 있죠. 정부에서 특별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고 문준용 씨가 외압을 가하지 않았는데 그 상대방에서 자기 스스로 그냥 자체적으로 그런 거를 고려를 했다라고 한다면, 그거는 문준용 씨한테 따져봤자 의미가 없는 거다. 그리고 문준용 씨 잘못도 아니고 지금 현 정부 잘못도 아니다. 그런 케이스라면, 그런 거 알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한, 그리고 그런 거 알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한, 우리가 진짜 제대로 봐야 되는 거는 책 그 자체의 내용, 그걸 봐야 된다.